우두머리다라고 하는 이들은 국민들이 저렇게 하면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따라갈 수 있다고. 자기네가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예. 누구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국회가 자기 권능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능을 회복해야 한다. 예. 지금 우리 민주적 정당성, 합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로지 국회입니다. 예. 나머지는 다 머슴들이에요. 일꾼들이에요.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 기능이라는 게 독일어로 얘기하면 페즈에능이라 해서 화해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사회는 다툼이 있잖아요. 네. 그 다툼을 화해롭게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화해하도록 만드는 기능이 사법 기능인데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으니까 다시 고법 가서 이재명 후보가 재판을 받고 그 재판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따르자라고 네. 하는 것은 네. 맞는 거 아닌가요? 자, 이걸 아예 무시하고 그러면 다 지금부터 다 탄핵해. 고법 판사부터 탄핵하고 대법관도 다 탄핵해. 이런 것들은 절차를 안 지키면. 안 지키는 즉시 탄핵하라는 거예요. 저는 예. 항상.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예. 탄핵이라는 게 그냥 징계 절차거든요. 예. 징계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왜? 잘못했잖아. 예. 그런데 다시 그 헌법재판소가 다시 보내잖아요. 또 탄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며칠 전에 대법원에서 결정했던 저 건은 네. 자, 10대 2로 파기환송이다 유죄 취지로 보냈단 말이에요. 저것은 탄핵 사유가 탄핵 사유가 되죠. 탄핵 사유가 됩니까? 되죠. 어떤 근거로 됩니까? 아니 절차를 안 지켰잖아요. 규정 예. 자기네가 만들어놓은 규정을 다 어겼다고. 대법원의 내규를 그렇죠. 지키지 않고 자기가 만든 걸 자기가 어겼단 말이죠. 예, 예. 그거는 용납하면 안 되는 거죠. 용납하면- 회사에서도 그런 놈이 있으면 당연히 징계 처분합니다. 예, 예. 그런데 뭐야 이게? 그 내규라는 것은 법이 아니고 내부 규칙이어서 그것도 지켜야죠. 그것도 지켜야 한다. 탄핵 사유로 보고 탄핵을 지켜버려야 한다. 탄핵은 그냥 징계니까. 예, 예. 징계 처분해야죠. 그러면은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탄핵을 해버리면 네. 혹시라도 네. 지금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네. 좀 중도층 이탈이나 역풍이 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나오죠. 지금 뭐 패턴상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네.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네. 조금이라도 비리와 불법행위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 즉각 탄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게 처음부터 탄핵의 일상화. 국회가 자기 권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이제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것도 법 위반과 사안의 중대성 두 가지를 이제 고려해서 심지어 한덕수도 탄핵이 됐는데 결국 헌법재판소 가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 한번 하는 행위를 보십시오. 납득도 용납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관리자를 정책 중립으로 그리고 대선 출마를 해버리면서 얼토당토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 국힘 쪽에 대선 후보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민주당이 너무 질질질 끌려간다 이제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해 본 정치인들과 법률가들은 리스크 관리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요. 예, 예. 리스크 관리라는 게 나중에 지금 이런 행동을 용납했을 경우에 나중에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네.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법률가들이. 그 경영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예. 과정이거든요. 그걸 별도로 배우기도 해요. 무슨 리스크가 있냐, 무슨 리스크가 있냐. 이런 리스크를 사전에 그 현실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국회는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국가가 이런 리스크에 빠지는 거예요. 답답해요, 진짜. 자, 그러면 이제 탄핵이라는 방식에 대해서 제안 주셨고 네. 민주당도 최악의 상황에서는 탄핵까지 간다고 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 국민들이 다 뒤통수를 맞았다. 맞아요. 또 어떤 분은 부분적으로 그게 파기환송이 될 수 있다라고 예상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기에 결론을 낸다는 것은 자, 12대 0이든 뭐 10대 2든 9대 3이든 자, 무죄가 이제 확정이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죠. 맞아요. 그 사람들을 꾸짖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죠. 기대를 한 것을.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 것이 않았던 것을 왜 대비하지 못했느냐. 맞아요. 최악의 상황에 대비를 했어야 한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네. 조희대를. 윤석열을 사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봐준 거 아니에요. 설마 그런 짓을 하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똑같습니다. 조희대도. 설마가 사람 잡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딱 그걸 보고 아, 조희대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네.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그 동참했던 9명의 명이죠. 예. 9명의 대법관들 똑같은 놈들이다.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판결하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야,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당연히 상식적으로 파기환송된 것이고 유전이가 대선 후보 사퇴하라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걸 언론에서는 또 이제 똑같이 기계적 균형이라는 막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빠졌죠. 그게 아닌데. 그렇죠. 권위 있는 대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을 100% 무시하자면 아예 나라의 뿌리를 흔들어서 그냥 혁명하자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수사, 그러니까 사법기관의 결정을 어디까지 무시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그러면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바로 저한테는 질문으로 와닿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아요.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죠. 예. 이제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지역구에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 내란 세력과 이 민주 세력 안에 지금 전쟁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민주 진영과 반민주 진영 사이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생애를 잘 설명하고 이거는 다 음모론자들이 또는 악마화하려고 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기득권자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이니까 여기서 뿌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민주당이 해야 됩니다. 자, 탄핵이 아닌 방법으로 민주당이 지금 네. 현재 네. 준비해야 될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어떻게 했다는 비전을 쫙 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탄핵을 빨리 해야 돼요. 조희대 해도 됩니다. 예, 예. 왜 안 합니까? 일단 조희대하고 또 말 안 듣니까 절차라 무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개소리 하는 사람들 다 탄핵하면 됩니다. 나는 그래서 탄핵의 일상화. 탄핵 일상화는 이제 충분히 그렇게 이제 주장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선거 국면에서 네. 판을 깨는 것이다라고 이제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 판을 깬 사람은 누구냐 하면 윤석열이고 심우정이고 지기현이고 그 조희대입니다. 예. 걔네들이 판을 깬 거예요. 그러면 혹시 제가 이렇게 이제 약간 걱정스럽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네. 이제 판이 깨지는 거 아니냐라고 네.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상황 관리만 잘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니 조금 좀 이제 여유를 두고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이런 것들을 일거에 우리가 정리정돈을 하자라는 생각이 저한테 좀 깔려 있어서 네네네네. 이런 질문을 네. 드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국회의 권능을 회복하는 것은 예. 무슨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예.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국회가 무엇을 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회를 또 놓치고 있다, 얘네들이.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지만 네. 자 국회가 지금 최동석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네. 민주당이 170석이 있습니다. 네. 받아들이고 실행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실행해야 됩니다. 실행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매우 현실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민주당이 실행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지혜로운 조언이라는 측면에서 네. 우리가 특정한 정당 조직 지도자에게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찬 또는 대안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도 참모나 좋은 자의 역할이다. 중요하죠. 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민주당에게 이 탄핵이라는 카드를 바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이제 현실적인 지혜로운 충고나 조언이 있느냐 이 질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그걸 방법이 없다. 다른 방법이 뭐 있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그 윤석열을 다루는 방식을 보고 대안이 없겠구나. 대안이 없겠구나. 다른 대안이 없겠구나. 그럼 차악의 상황은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뭐 공직선거법이 말도 안 되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의 출마 자체를 못하거나 중도에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건 최악이죠. 자, 그렇게까지 조의되는 시도할 겁니다. 시도한다. 네. 그런데 그 법원이라는 것은 고법으로 내려온 것이 다시 상고가 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로서 절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6월 3일 이전에는 대법원에서 네. 재상고, 법정 용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고의 최종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까지 확인된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법적으로 보장된 시간까지도 무시하고 할 수 있죠. 선고를 할 수 있다. 네. 그것까지 의심을 해야 한다. 예, 그거 의심해야죠. 고법이 그렇게 해버리면 고법이 뭐 기일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바로 해버리고. 자, 고법은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대법원에 올라가면 두 가지죠. 내가 이제 상고를 7일 이내에 할 수 있으니까 7일 동안 기다렸다가 하고 네. 그리고 상고하면 상고 이유서 제출 시간이 네. 20일이 있거든요. 네. 그 20일을 보장을 해야 된다고요. 법적으로. 네. 그렇게 하면 6월 3일이 무조건 넘어갑니다. 아, 그래요? 근데 20일을 보장하지 않고 임의대로 상고 이유서 제출을 받지 않고 상고장을 냈는데 이걸 바로 기각을 해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제 교수님도 계세요. 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서보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가 없다. 이거는 법 절차가 의무적으로 20일이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기대가 법 절차 지켰어요? 자, 그렇게 이제 해버리니까 결국 그 논의를 하던 변호사님의 말씀은 그러면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라고 이제 하시면서 그것은 대법원에서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리지만 워낙 논란 아니 상상 초월의 일, 좀 더 가면 초현실적인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걱정과 우려를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것은 그런 상황은 올 수 없다라고 하는데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하라는 거예요. 탄핵하면 못 하잖아요, 얘네들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탄핵할 수 없.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민주당이 탄핵할 수 없다는 전제로 이제 답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장을 쫙야 된다. 예. 국회의장을 쫙야 된다. 국회의장을 쫙야 돼. 국회의장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란 이후에 지금까지. 그건 어떤 근거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 탄핵할 사람들은 수두룩 닥상으로 있었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 누가 막은 건지 다 아시잖아요. 네. 친문 세력이 다 막고 있어요. 내가 계속 문재인 얘기하는데. 자,